스페인 독감은 1918년 발병해서 대략 2년간 전 세계를 휩쓴 질병입니다.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5억 명 정도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었고, 그 중에서 적으면 2,700만 명, 많으면 1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인구가 18억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스페인 독감으로 2년 남짓 만에 전 세계 인구의 최대 1.5에서 5% 사이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병이었지만 오늘날 스페인 독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은 이 질병이 마치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페인 독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 장소들이 언급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특히 캔자스 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비교적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최초의 발병 장소가 어디든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에는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굳이 한 나라를 콕 집어 가리키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시작되었을 때 유럽은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전쟁인 1차 세계대전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독감이 전 세계에 급격하게 퍼진 것도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1917년 미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부 의사들은 이미 독감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받는 병사들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경고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은 전선에서 적과 싸움으로써 충성을 바치는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독감에 걸린 병사들도 전선에서 병과 싸움으로써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말까지 남겼죠. 그리고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시티 인근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엘버트 기첼이라는 군인이 극심한 두통과 무려 41도에 이르는 열, 그리고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에 들렸고 곧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이어서 며칠 내로 병이 급속도로 퍼졌고 5주 후에는 기첼이 복무한 부대 내에서 1127명의 병사들이 확진을 받고 그 중에서 46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상관없이 이후 매주 수천에서 수만 명의 병사를 유럽 지역으로 파병했고 곧 독감은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시작되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열악해진 전선의 상황 때문에 독감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4월에는 독일군 내에서도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인 7월 8일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는 독일군 포로들에서 압수한 문서에서 독일군이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기사가 실렸을 정도로 독감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간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병상은 이미 꽉 차 있었고 따라서 제대로 된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전국들은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로 퍼지게 되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후방의 일반 국민들의 사기까지도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도 바로 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스페인에서만 전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페인 언론에서만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전선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던 이들은 마치 스페인에서만 병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알폰소 13세가 독감에 걸리고 이에 대한 보도가 스페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후에 병이 후방으로까지 퍼졌을 때 일반인들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자기 주위까지 왔다고 쉽게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병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정부가 자가격리, 학교 폐쇄, 집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부하고 의심이 들 경우 의사에게 가보라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시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과 동시에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도 꽉 찬 상태였고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들도 병에 걸리고 있었죠. 이는 뉘른베르크의 한 병원에서 94명의 의료진 중 11명이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결국 가을이 되자 베를린에서만 4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할 정도로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독일 전체에서 42만 명가량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죠.
게다가 이때 퍼진 독감은 여태까지의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나이가 아주 많거나 어린 노약자들보다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층에게 더 높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독감은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5만 명 정도가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고, 영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독감에 걸려 그중 22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영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인도에서는 무려 1,400만 명이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할 정도로 독감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졌죠. 1919년과 20년에는 일본에까지 이르러서 2,30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그 중에서 39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인구 759만 명 중 288명 정도가 독감에 걸리고 다시 그 중에서 무려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방위적으로 치명적인 독감이 퍼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기억될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던 많은 이들도 독감에 걸려 사망하거나 겨우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뉴딜 정책으로 잘 알려지게 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독감에 걸려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는 그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와 같은 학자,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와 같은 문학가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생을 마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인 프레드릭 트럼프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이때 그가 남긴 유산으로 그의 아들인 프레드 트럼프가 시작한 부동산 사업을 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물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각국 정부들의 권고를 살펴보면 재채기와 기침을 하는 일을 피할 것, 본인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릴 것, 환기가 안 되는 곳에 오래 머물지 말 것, 공동으로 사용하는 컵이나 수건을 쓰지 말 것, 감기 기운이 있으면 집에 머물 것, 감염된 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쓸 것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에 전염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때에도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서부의 사모라라는 도시에서는 정부와 지역 신문들이 독감이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렸고, 독감은 항상 걸린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한테 옮으며 절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의 주교는 이러한 권고들을 무시하고 로코라는 천주교의 성인을 위해 대대적인 미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로코가 전통적으로 패스트를 막아주는 성인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모라는 스페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사망한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는 그에 대한 실천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2년 남짓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이 독감으로 인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적으면 2,700만 명, 많으면 1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대략 1,700만 명이니까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14만 명 정도가 사망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스페인 독감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거의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스페인 독감이 시기적으로 1차 세계대전 말과 겹쳤고 각국의 언론 검열로 인해 피해 상황이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4년간의 총력전으로 인해 시민들이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사건이 전쟁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승전결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역시 이후 스페인 독감이 쉽게 잊혀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